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그때마다 마음이 쿵 내려앉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참아야지.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우리는 종종 상대의 무례함에 침묵하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상대에게 나를 더 쉽게 대하라는 허락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한마디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여러분의 태도와 상대방의 태도를 모두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갈게요.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 우리의 자존감과 대인관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타인과의 소통 자체를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명한 대처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정말 고통스럽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려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종종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이죠. 혹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상대를 희생양 삼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종종 특정 그룹 내에서 약한 존재를 찾아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힘으로써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지거나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 권위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타인을 무시하는 말투를 자연스럽게 학습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에 서툴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내면적 불편함이나 왜곡된 방식으로 타인을 통제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무시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덜 흔들리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시당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내가 문제인가? 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과장해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의 의도는 정말 나를 무시하려는 것이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감정을 분석해 보세요. 만약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의 행동이 무례하고 무시하는 태도였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단단해지는 내면의 힘입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에 쉽게 동요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면의 방패와 같아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이 지속될 때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맞서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나 자신만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순간적인 분노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짧고 단호하며 하지만 결코 공격적이지 않은 말.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당신이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알리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결하고 명확한 한마디는 때로는 장황한 설명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불안해합니다. 혹시 더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상대방이 나를 더 싫어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참아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무례한 상황에서 어색해질까봐 혹은 더 싫어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상대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침묵을 자신들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건강하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한쪽만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한마디가 그 관계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의 표현은 때로 관계를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라면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 보세요. 첫째, 나의 감정을 담은 진술형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그 말 들으니 제가 조금 속상하네요. 또는 지금 말씀은 저한테 좀 아프게 들렸어요. 이렇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죠. 이처럼 나를 주어로 사용하여 나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I- 메시지 화법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공감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가깝습니다. 둘째, 간결하게 경계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또는 저는 그런 식의 농담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짧지만 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여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상대는 이 말을 통해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인지하고 다음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짧은 문장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목소리의 톤은 낮고 침착하게 유지하며 눈빛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에 더욱 큰 신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에게는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셋째,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중한 거절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무례함이 지속되고 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다면 앞으로는 그런 말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는 그런 대화 방식이 불편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 상대방은 여러분의 한계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멈춰달라는 요청이자, 이러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나는 이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말투와 표정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을 써도 표정이 찌푸려 있거나 말끝이 날카롭다면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거나 상대방이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감정의 톤은 낮게, 시선은 흔들림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고 여러분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즉,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여러분의 의도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무시당할 때마다 작게라도 한마디씩 용기를 내어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태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듯이 우리도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습관은 나를 지키는 기준이 되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감정 소모 없이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관계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가 눈치챌 거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그 무례함은 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냥 넘기자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무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그 순간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말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경계를 말로 표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선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 울타리가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듯이 말로 세운 경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을 아낄수록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더 늘어납니다. 마치 물러설수록 더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한다는 건 공격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나는 이 말로 나를 지키고 있다. 이 문장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데 충분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태도와 따뜻한 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믿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마무리를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나를 잃는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그냥 참고 넘겼어. 괜히 말 꺼내면 더 복잡해질까봐.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건 말을 꺼냈을 때 어색해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 무시당하는 관계가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존중을 잃게 만들고 상대를 더욱 무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경고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의 기준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가장 평화롭고 성숙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건강한 상호작용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저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마저 묵살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더라도 한 줄, 내 마음을 지키는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말은 저한테는 불편했어요. 혹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이라면 그건 결코 예의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감 있게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건 냉철한 태도이고 자기 존중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감정적인 격도를 피하면서도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누군가의 무례함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말로써 경계를 세우면 그 자리는 존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는 절대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탐색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을 전달할 땐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감정을 설명하세요. 그 말에 저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경계를 말로 표현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할 때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단단한 태도와 따뜻한 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말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말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